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긍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나눈 중에 여러분 교재 긍휼이란 인간됨이라는 상황 속에 푹 잠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인간됨이란 상황 속에 푹 잠기는 것이다. 도대체 인간됨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삶의 경험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서 그 의미를 이제는 마실 수 있잖아요, 그죠?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얼굴에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긴 세월 산 것만큼 인간됨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거다. 아주 벅찬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얼굴에, 사람들의 얼굴에 다 이제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남은 것처럼 인간은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삶이라는 것이 매우 벅찬 일이라는 거죠.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자각하고 깨달아가며 거기에 참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실존적인 불안과 고통, 그리고 부족감과 실패감을 깊이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한 인간으로서 실존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며 그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모든 인간의 공통적 경험이라는 것에 대해 눈을 뜨고 그리고 함께 그 인간됨의 고통에 참여할 때 그 자체가 긍휼이라는 의미고, 우리 안에 내재된, 더 나아가서 가장 인간적인 인류애적인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이 거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얼마나 벅찬 일인가를 느끼는 것 자체, 그것이 인류의 인간이 되는, 또 우리 안에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인류에 대한 사랑을 꽃피는 길이다, 그런 얘기죠. 거기 나와 있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글을 나와 있어요.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 사랑한다면 더 사랑하지 못한다고 애태우지 마십시다. 마음을 다해 사랑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구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또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아파하면서 용서를 생각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싶지만 그렇다고 또 버리지 못한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비우면서 그러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빨리 달리고 싶지만 그렇게 달리지 못한다고 내 걸음을 아쉬워하지 마십시다. 내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 걷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의 꽃과 잎은 더 아름답게 피지 못한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피어난 거기까지가 꽃과 잎의 한계이고 그것이 최상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표현 가운데 이래 운명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운 플러스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행복 공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던 거 기억하세요? 행복이란 어떻게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생리적인 설정값, 그렇죠? 그리고 인생의 환경이나 어떤 조건들, 그리고 자발적인 행동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50%, 여기가 10%, 여기가 40%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여기 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운명을 산다 해서 이제 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움직일 운자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명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명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보면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과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이 운이라는 이 두 개가 우리의 운명이라는 삶을 이제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사람들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여기에 이제 다 초점을 두면은 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불행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얘기하는 아이고 내 팔자야 불쌍한 나 어쩌나 뭐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겠죠. 이쪽에 치우쳐 있으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운 쪽에 빠져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는 여기는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영어로 셀프 이스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그 자존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셀프 이스팀 자존감을 세우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의 작은 존재예요. 그래서 너무나 또 이쪽을 강조하다 보면은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막 그렇게 자기를 끊임없이 펌프질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여기서 또 엄청나게 깨지는 일이 있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 뜻대로 생각대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가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가. 여기 행복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정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뭐 흔히 얘기해서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생리적인 행복의 설정값은 굉장히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생활 환경과 조건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우리가 계속 개선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개선을 해야 되지만 또 개선하는 과정 가운데 생활 환경과 조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개선을 하지만 좀 운명적인 색깔이, 명적인 색깔이 좀 강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면은 아프리카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경이 아프리카라는 환경이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과 아주 열심히 하는 것과 한국이라는 배경에 태어나서 열심히 사는 것과 미국이라는 배경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사는 것에 차이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운과 내가 할 수 없는 명이 함께 섞여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또 다 이 생활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또 다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증진시켜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이게 10%밖에 해당되지 않은데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100%로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흔히 뭐 인류와 명품을 되게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인류와 명품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제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데 이걸 10%밖에 되지 않는 건데 이걸 100%로 그렇게 끌고 살다 보니까 참 나중에 아주 그 후회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나이가, 이게 얼마나, 이걸 착각하고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큰 불행은 대개 40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다른 각도의 조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흔히 얘기해서 제가 살았던 아파트는 15평을 살았었는데 15평 아파트 살다가 18평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37평으로 갔는데 이 평수가 달라질 때 순간적으로 막 넓어지 너무 좋잖아요, 그죠? 18평에서 37평 갈 때 너무나 좋더라고요. 막 뭐 대궐 같고 막 그랬는데 한 1년도 못 간 것 같아.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고집이 다 고집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원리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되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의 질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용어를 써서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제 쾌락 적응이라는 전문 용어를 배웠죠, 그죠? 쾌락 적응.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것들이 그래요. 여기서 주는 쾌락은 우리가 시간 지나면 금방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기 때문에 흔히 해서 사람들은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행복하면요 여기서 뭘 얻어갖고 이렇게 이 생활 환경 조건이 좋아서 이렇게 가면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론상 실제는 만약 내가 이렇게 출발했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가서 여기에 이루어져서 행복 좀 더 이렇게 높아졌다고 얘기합시다. 그럼 이게 계속 갈 것 같은데 이론상. 그런데 우리의 구조는 우리의 신체적인 구조나 이 삶의 구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나아지는 정도니까 이제 반짝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반짝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제 자발적인 행동들에 대한 우리 함께 얘기 나눴죠. 자발적인 행동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의 행복의 큰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어떻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지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행복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것도 있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만있어. 내가 내 자신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지? 지금 내 자신이 뭘 하고 있지? 그런 거 생각 거의 안 해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지? 그 순간을, 그런 말 자체를 인식을 못하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불필요하게 우리 자신을 굉장히 불행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얘기하기 전에 이건 전적으로 나의 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나의 운. 네. 이건 전적으로 나의 운에 해당되는 부분. 내가 하는 것을 얘기하죠. 어느 성도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저를 가장 제 어느 날 발견한 비밀은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할 때마다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표현할 때 상대가 받은 것은 그만두고 감사를 내가 계속 표현할 때 내가 굉장히 긍정적이 되고 행복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맨 처음에 감사가 좋다, 뭐 감사가 성공한다, 뭐 그래갖고 감사 표현을 이제 감사 이 일지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에 그 스승들한테 이제 감사 노트 쓰고 부모님한테 감사 편지도 보내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내 삶을 온통 감사로 차기 시작하고 기쁨을 차기 시작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예기치 않은 반응들이 오는 것은
그분들이 전화가 와서 내가 너의 그 감사 편지를 받고 내가 엄마로서, 나는 아빠로서, 뭐 내가 스승으로서 참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기쁨을 경험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들은 사람도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